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헌정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행사인지 그 의의에 대해서요. 과학기술 유공자 네 분에 대한 증서 수여를 통해서 과학기술인들의 명예와 긍지를 고양시키고 또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 오늘 여러분이 또 만들어 주셨고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헌정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 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헌정식은 2022년에 지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네 분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이들이 업적을 헌정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는 과학기술 유공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강도 아라미드 펄프를 독자 개발한 세계적 연구자 고윤한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님, 트랜스퍼 RNA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힌 구조생물학의 세계적 선구자 김성우 UC 버클리 명예교수님, 한국 석유산업의 발전을 이끈 선구적 엔지니어 고 전민재 전 엔지니어링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글 기계화를 선도한 발명가이자 안과의사 고 공병우 한글문화원 원장님, 네 분이 과학기술 유공자들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토대를 만들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진리를 찾아 나선 과학기술인들의 땀과 눈물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님의 개회사 함께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의 기념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헌정식은 2015년 제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연구 개발로 국가 성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81분의 유공자가 지정되었으며 오늘은 새롭게 지정된 4분 유공자분께 예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귀한 생애와 업적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분들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가과학 기술 발전에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 생명 분야의 과학기술 유공자 지정 의의와 업적을 조명하는 이런 헌정 강연자상에 서게 돼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두 분인데요. 자연 분야의 고윤한식 박사님과 생명 분야의 김성호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분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셨던 고윤한식 박사님의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식 박사님께서는 고강도 아라미드 펄프를 개발해서 독자적 원천 기술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합성 섬유가 천연 펄프처럼 형성되는 분자 성장 배행 원리를 규명하여 한국에서 성장하여 세계적 성과를 거둔 토종 과학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한식 박사님께서는 키스트의 선임 연구원으로 입사 후에 지속해서 그 섬유에 대한 연구 열정을 불태우셨고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연구 업적인 고강도 아라미드 펄프 개발에 성공하게 되셨습니다. 윤 박사님은 자연계의 모든 섬유가 분자 성장과 자체 배열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젤 크리스탈 이론을 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한국 최초로 단독 저자로 네이처에 발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섬유화학계의 새로운 기초학문적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섬유화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섬유의 굉장히 큰 단점이었던 열에 대한 역거동성, 온도가 올라가면 수축하는 성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투명하면서 양방향의 인장 강도가 향상된 그런 아라미드 섬유 개발에 성공을 하셨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의 물질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윤한식 박사님의 이러한 공적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세계 최초로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섬유의 생성 원리를 규명하셨고 이를 활용해서 아라미드 펄프 섬유 신기술을 창출하셨고요.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듀퐁사의 방향종 폴리아마이드 섬유인 케블라를 대체하는 국내 아라미드 섬유 산업의 생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기술은 코오롱에 이전이 되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코오롱에 기술 이전은 했는데 이 생산 설비를 갖출 만한 자금이 모자랐고요. 그러던 와중에 먼저 개발했던 듀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물질 특허를 가져가고자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소송을 하겠죠. 당연히 특허 소송을 걸어서 근 20년간의 노력 끝에 2005년에 드디어 특허 소송에서 이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굉장히 파격적인 설비 절감과 낮은 생산 원가로 제조가 가능한 아라미드 슈퍼섬유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코오롱에서는 이를 헤라크론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생산에 성공을 했고 현재 국내 최대 규모 그리고 세계 3위로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방호복, 고성능 타이어, 광 케이블 보강제 등에 사용되는 특수한 섬유 소재로서 지금 우리 사회 안전 관련 분야에 매우 기념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사용되고 있고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닌 국내 생산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안전한 국민의 삶 제고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이런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가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의 광복 이후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에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윤 박사님의 좌우명은 쉬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윤 박사님은 끈기 있게 매달리면 반드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실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연구를 뒤따르지 않고 스스로 정립한 이론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는 창조의 과정을 즐겼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학사 출신으로 굉장히 연구에 매진하시다가 뒤늦게 55세의 늦가기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윤한식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의 누구나 평생을 투자해 끈질기게 매달리면 반드시 무언가 이루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성취는 머리나 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끈기 있게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 나쁜 탓도 있지만 본인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일침은
후학들의 연구 인생의 방향타가 되고 있습니다. 윤한식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섬유공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셨는데요. 이러한 윤한식 박사님의 뜨거운 연구 열정은 현재까지도 현장에 남아서 후학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분야의 UC 버클리 김성호 명예교수님의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은 국제 과학계의 치열한 전달 RNA, tRNA 구조 경쟁에서 우선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구조 연구를 통해 암의 발병 원인을 밝히고 항암제 개발과 벤처 창업에 성공하셨습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단백질 체학, 유전 체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신 바 있습니다. tR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아미노산을 캐리하는 굉장히 작은 RNA입니다. 이 tRNA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을 해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발현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단백질 중 하나인 라스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내셨고 93년에는 세포 주기에 관여하고 항암제 타겟으로 이용될 수 있는 CDK 단백질의 입체 구조도 규명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암 구조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게 됐습니다. 2009년까지 사이언스의 18편, 네이처의 13편, 그리고 PNAS의 37편을 포함한 334편에 이르는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시는 등 국제적으로 생명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산업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간의 축적한 지식들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그 개발 확률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벤처를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2개의 FDA 승인 항암제를 개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통해서 국가 사회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결국 단백질 3차원 구조 생물학의 권위자이신 김성호 교수님께서는 결정학, 생화학, 구조생물학, 유전체학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하셨고 생물학과 정보학을 연계를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게놈 해독이라든가 암 치료제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은 사실 자주 노벨상 후보자로 언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노벨상을 타기 위해 연구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직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에 호기심에 따라 뛰어드는 걸 즐길 뿐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1974년에 사이언스에 실린 그의 논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RNA의 3차원 구조는 tRNA의 작동 방식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다고요. 결국은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미개척 세계에 발을 디디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김성우 교수님이 RNA 연구를 계속하셨다면 아마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또 김성호 교수님께는 이런 점이 중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쫓아서 탐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것, 그리고 외길을 걸어왔기에 멋진 신세계를 향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을 두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융합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두 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학기술 유공자 헌정식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분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전엔지니어링의 전민재 회장님, 한글문화원 원장 공병우 안과의원 원장이시죠. 저는 울산을 생각했습니다. 울산이 정유의 도시, 화학공업의 도시죠. 거기 지금은 자동차 공장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한 게 화학공업입니다. 우리 전민재 회장께서 그야말로 열정을 바치신 곳이죠. 그 울산에 가시면은 울산 공업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데요. 그 울산 공업탑 아까 말씀드린 그 야경입니다. 뭐 대단히 서울이나 뭐 어느 우리나라의 웬만한 도시보다 훨씬 더 교통도 붐비고요. 그래서 뭐 이건 최근의 야경이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울산 공업탑 야경 옛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찍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울산 공업탑 야경 1963년 사진입니다. 물론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혹시 또 제가 뭐 어디서 이거 진짜 찍었나가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1963년 울산 공업탑 사진입니다. 그 무렵의 사진입니다. 저거 밤에 찍으면 아까 그거죠. 뭐 깜깜합니다. 그렇게 깜깜했던 대한민국에 불을 밝혀주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유공자로 모시는 그런 분들이고 전민재 회장님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 그 경과 보고를 하고 계시는 전민재 회장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산업은 정유공장으로 시작했고 그 정유공장을 만들어 주신 분이 전민재 회장님이십니다. 울산의 공기를 그냥 검은 연기로 다 이렇게 그렇게 공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대한석유공사를 퇴사한 후 전 엔지니어링을 만들어서 공장 설계, 환경 분야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회사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엔지니어링을 안다고 그랬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시조입니다. 뭐 시조라는 게 그야말로 아주 태두죠. 처음 시작하신 분이죠. 울산 정유공장 설립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 후 엔지니어로서, 화학공학자로서, 경영인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설적인 경유맨, 한국 정유산업의 시조, 위대한 개척자 전민재. 오늘날 후배들은 영원한 스승으로 그를 기리고 있다. 오늘 저희가 이 유공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병우 선생님입니다. 최초라는 이 타이틀이 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안과 전문의, 최초의 개업의, 뭐 최초의 한글 타자기 등등등등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최초였던 분인 것 같습니다. 공병호 안과 이렇게 그 병원을 개업을 하셨는데 한글 학자 이극노라는 분을 만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정식으로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완전히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글을 혼자서 깨우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한글로 우리 민족이 글 눈을 떠야 문화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감명받아서 40이 넘은 나이에 독학으로 한글 공부를 시작하셨답니다. 참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늦게 배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한글 시력 검사표, 요즘도 우리 시력 검사하러 가면 히읗이다 기역이다 뭐 그걸 만드셨고 눈병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한글 보급에 굉장히 힘쓰신 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 해안이고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글 타자기를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타자기 구조를 이제 연구해서 1949년에 처음 초성, 중성, 종성 원리를 이용한 세 벌씩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신 분입니다. 어른께서 처음 만드신 타자기라고 합니다. 1949년 50년 제품인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도 이게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그 무렵에 한글 타자기 만들려고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었어도 아마 위에처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쫙 풀어 쓰는 거. 영문자 쓰듯이 쫙 풀어 쓰. 위에 저게 뭐라고 쓴 건지 아시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라고 쓴 겁니다. 도대체 받침을 밑에 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받침도 이게 뭐 이렇게 니은이나 미음 그런 단순한 받침이 아니라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침을 넣는 세 벌씩 타자기 기계식으로 만드셨다는 게 참 대단한 역량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950년대 초에 공병우 한영 타자기 이제 드디어 한글 타자기만 아니라 영문 타자기도 같이 해서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타자기를 만든 그 신문 광고입니다. 그래서 판매 사업에서 저기 보면 2단 타자기는 국산 55,000원, 3단 타자기는 73,000원 그렇습니다. 55,000원, 73,000원이면 이게 1950년대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 타자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다 잘 아실 테니까 요즘은 이제 그 탁탁탁탁 치는 타자기가 사실은 없어졌죠. 그냥 컴퓨터에 자판으로 치니까 또 다른 세상이 됐지만 이거 완전히 세상을 바꾼 일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그 6.25 전쟁의 종전 협정 문서가 이 공병우 한글 타자기로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북한보다 우리가 앞선 그런 증거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겐 남을 돕는 일 중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일이 한국의 과학화다. 이런 대단한 한글 사랑에 대단했고 사실은 이 업적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래아 한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찬신 씨도 여기 한글 문화원에서 처음 영향을 받고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한글 기계화를 선도한 안과 의사 공병우 선생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이 그야말로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유언도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시신은 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라. 유산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써라. 참 이런 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제가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민재 회장님과 공병우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기술 유공자 증서를 받으신 유공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또 우리 과학기술 현장에 계신 과학기술인분들 저희가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헌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무슨 느낌이 가느냐 하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내한테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거 지정받은 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모든 걸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성호 박사님이 여기 계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업적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버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신의 그 이 선정되신 이 유공자로서의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아버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실 노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사실 그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만 하시고 무뚝뚝하시고 또 다소 메마른 그런 분으로 보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쑥스러워서 하실 줄 모르는 분이셨지만 정말 그 삶 자체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희 할아버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또 기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